안녕하세요. 수경남자입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봄 되니까 너무 바쁘시죠? 이제 농부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핫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바로 공익직불제 신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경남자가 2022년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기간은요. 비대면 신청은 4월 1일까지인데 사실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비대면 신청이 잘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면사무소에 휴대폰을 들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변동사항이 없으신 분은 작년과 동일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해드리고요. 보통 대부분은 사실 이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려 2달 동안이나 이제 우리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사실 뭐 간편하게 하시면 좋지만 이렇게 오셔갖고 또 혹시나 뭐 변동된 거 있나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려면 사실 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신청 기간이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또 신청 장소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입니다. 신청 대상은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 있는 농지입니다. 자, 지급 금액은요. 소농 직불금과 또 면적 직불금이 있어요. 여기 사실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농 직불금은 120만 원이에요. 정액제고요. 소농 자기 요건을 다 7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다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농지 경작 면적이 0.1에서 0.5헥타르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평당으로 치면은 300평에서 한 1,500평.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이제 정액제는 무조건 소농 직불금을 120만 원 드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농지 소유 면적이 1.55헥타르 미만.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4,689평 미만인 농지고요. 이거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필요한데요. 거주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계속해서 읍면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2년도니까 신청연도 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조건은요.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개인 기준, 개인은 각각 전년도 2천만 원 미만.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구당 가구 전체 소득 합해서 4,5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타 소득 금액인데요. 축산업 경우에는 5,600만 원 미만. 그리고 시설 재배업은 3,800만 원 미만. 요런 7가지 조건이 모두 그 중에 하나라도 부합이 안 되면 직불금이 지급 안 되고요. 7개를 다 부합해야 소농 직불금이 지급이 됩니다. 정액제 120만 원. 그래서 제가 아까 2가지라 했잖아요. 직불제는 소농 직불제와 또 면적 직불금이 있는데 면적 직불금은 뭐냐? 이거는 나의 농지의 면적에 따라서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밭 진흥 지역이 있고요. 또 논 비진흥 지역이 있고 밭 비진흥 지역이 있어요.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 이걸 또 헥타르를 구분해 놨어요. 2헥타르 이하, 또 2헥타르에서 6헥타르까지 구간, 그리고 6헥타르 초과 구간을 1, 2, 3구간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1헥타르에 예를 들어서 2헥타르 이하일 경우에는 1헥타르에 205만 원을 드리거든요. 그럼 뭐 2헥타르면은 410만 원이잖아요. 이런 식인데 사실 좀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면적 직불금의 지급 단가 여기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가 면적 이만큼인데 얼마 받느냐 궁금해 하시니까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는 면적 구간이란 면적 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서 2헥타르 이하, 2헥타르 초과, 6헥타르 이하 이렇게 6헥타르 초과해서 30헥타르 이하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7헥타르의 진흥구역의 논이나 밭을 경작하고 있을 경우 2헥타르에 대해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자, 1헥타르에 205만이니까 2헥타르면 4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10만 원.
그러면 아까 7에서 2 빼면 6이 남죠. 그 중에 또 2에서 6까지니까 이 구간에 또 속하는 게 4헥타르잖아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또 1헥타르, 이 구간에 1헥타르당 197이니까 자, 197에서 4를 곱해야 되죠. 4헥타르니까. 그러면 788만 회잖아요. 그러면은 자, 7에서 2, 4, 6헥타르가 빠지고 나머지 또 1헥타르가 남잖아요. 그럼 6헥타르를 초과하는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189만 원이에요. 1헥타르당. 그래서 1헥타르당 189만 원. 요걸 다 더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 구간을 딱 정해서 2헥타르 이하를 하나 정하고 또 2헥타르에서 6헥타르까지 또 정해서 그 구간을 또 계산하고 6헥타르 초과 구간을 해서 그래서 총 이제 7헥타르 같으면은 내가 1387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이거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시면은 그게 뭐야 에그리스에 넣으면 다 나오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가 농민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드릴 게 뭐냐면은 요런 책자를 있는데요. 이 책자를 여러분들이 다 드릴 거예요. 왜냐? 원래 달라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책자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책자에서 알리는 글이거든요.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3월 14일부터 비대면 접수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을 담고 있으니 교재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서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서 미이행하는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씩을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사항만 발급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 일지 작성 및 보관이 2022년부터는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5%가 감액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액하지 않았던 농업인 의무교육은 2022년부터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을 입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로 제공되는 교재로 본 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원래 달라지는 게 있어요. 사실 농민 여러분들께서 뭐 교육국 안 들어도 돼. 마을 공동체 활동 안 해도 돼. 작년에도 보니까 안 해도 뭐 가위 때는 거 하나도 없더라. 늘 주더라.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부터는 좀 사실 강화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이제 기계면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 여러분들이 신청을 오시면은 꼭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우리 이장님들한테나 또 꼭 이렇게 준수사항을 부탁드리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제가 다 드릴 건데 이 책을 꼭 받아가셔갖고 용도일지를 어떻게 손호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다 있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 지급 이제 감액 안 하던 거를 원래는 감액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실천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한눈에 보는 준수사항이라 해서 여기 보면은 준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농지인데 뭐 묘를 쓴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러면 뭐 농지인데 거기다 뭐 농지의 기능을 변형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농지가 농지일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농사 짓는 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 뭐 다른 걸 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및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해달라.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토양이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다 또 뭐 친환경 농장이니까 또 괜찮은 것 같던데 그래도 꼭 준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셔야 된답니다.
옛날에는 사실 뭐 부역이라 해서 서로 부주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장님께서 많이 방송하시잖아요. 동민 여러분, 면민 여러분 뭐 나와서 뭐 같이 하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능 폐기물의 적정 관리, 폐기물도 뭐 아무데나 막 버리고 던져놓고 그러면 바람이 날려가서 온 뭐 동네 시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날려갔다 빨리 가져가라 뭐 이런 거 잘 처리해 주시고요.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농일지 쓰셔야 된다는데 난 영농일지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 농민들이 왜요? 뭐 농약 산다든가 뭐 하면은 영수증 주잖아요. 그런 것도 잘 모아놓으시면 그것도 영농일지 붙이면 돼요. 글자 꼭 안 적으셔도 되고 못 적으시면은 하고는 손 떨려 글자 못 적는다 야야 이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글잖아요. 그래서 글자 못 찍으시면은 이제 영수증 같은 거 붙여놓고 뭐 그냥 한 글자 적어 놓으셔도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영농일지가 있거든요. 영농일지 한번 보시면은 작업일자 있고 뭐 여기 있는데 영농일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여기다가 뭐 오늘 뭐 모종을 했다 그럼 모종 뭐 경이 갈았다 경기 뭐 갈았다 뭐 이렇게 길게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니까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엄정호 우리 비대면 사업팀 에이스께서 또 해놓은데 보니까 영농일지에 보니까 이것도 뭐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달력이 있거든요. 여기 달력에다가 뭐 적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달력이 하루하루 날짜 사이면 이게 또 일치가 되니까 그러셔도 되고 뭐 어떤 분은 진짜 이것도 못 찍겠다 하면 이렇게 막 찢어진 종이에다가 막 어르신들만 여부를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영농일지로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책은 뭐 사실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뭐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럼 책을 내가 책을 받아왔는데 면에서 받아왔는데 어디 나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은 또 잊어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뭐 노트 같은 거 뭐 잘라갖고 여기다 그냥 뭐 간단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 교육 이수 교육 이수가 있는데 이제 원래부터는 이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감액을 안 했는데 직불금에서 원래부터 이것도 감액한다고 하니까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신규자나 이제 관내 경제자 같으신 분들은 농업교육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접속하여 수강하시면 되고요. 일반 또 농가에서는 교육 대상자는 모바일 교육 15분짜리 있거든요. 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주소를 전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자에 오면 그냥 딱 클릭해 놓고 있으면 이제 들었다 인증해 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80세 이상 고령농 같으신 어르신들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1644에서 3656에서 전화가 온대요. 그 전화가 오면 그 전화 듣고 있으시면 한 5분 정도 된대요. 어르신들 사실 5분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대고 듣고 있으시면 안 그러면 스피커폰 귀도 힘드신다 아이고 팔 아프다 이러면 이제 스피커폰 딱 눌러놓으면 이제 그냥 틀어놓고 전화 오면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화학 비료 사용 규정 준수가 있습니다. 비료도 뭐 좋다고 사실 과유불급이잖아요. 뭐든지 뭐 많이 뿌린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이거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 어느 게 적정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꿀팁 이장님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장님들은 사실 만능 엔터테이너먼트거든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이장님 말씀하시긴 안 그러면 그것도 이장님 바쁘시다 안 된다면 면사무소로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비료 적정 보관 관리 비료도 막 그냥 막 농협에서 바다가 막 던져주면 안 되거든요. 비료도 딱 있잖아요. 뭐 비 오고 또 눈 오고 비 오고 이러고 또 햇빛 오르면 바래잖아요. 변색될 수 있으니까 그 뭐지 이렇게 비료를 깔끔하게 이렇게 천막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적정하게. 그리고 9번째 가축 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 기준 준수해 주셔야 되고요. 10번째 공공수육의 농약 가축 분뇨 배출 금지입니다. 막 비 오는 날 있잖아요. 사실 좀 그렇죠. 비 오는 날 우리 보면 산불 감시하고 비 오는 날 막 태우신 분 있거든요. 이때 찬스다 이렇게 막 태우신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가축 분뇨도 사실 막 비 오는 날 막 뿌릴 수 있잖아요. 물이 막 많이 나가 이때다 싶으면 막 뿌리면 그런 분들 없으시지만 혹시나 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하천수 이용 기준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12번째 지하수 이용 기준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13번째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인데요. 요즘에 뭐 항수 개구리나 뭐 이상한 거 많잖아요. 생태계를 교란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도 우리 그 면사무소에 어느 분이 이제 갖고 오셨던데
뭐 황소 개구리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뭐 큰잎 베스라든가 가시박이라든가 단풍잎 돼지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에 꼭 신고해 주시고요. 사실 보면은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더라고요. 물론 우리 이제 그런 분 잘 없으시지만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에 뭐 병이 발생했다 이러면은 내 농가에 발생하면 그 농가 면적 얼마 이상 주위의 분들한테 뭐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꺼려 하신다는데 사실 소탕 되실 수 있으니까 꼭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14번째 방제대상 병해충 했고 15번째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16번째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을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17번째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이 있을 때 꼭 신고해 주세요. 사실 뭐 제가 17가지를 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지키시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지급 대상, 공익 직불금 이제 지급 대상을 한번 볼게요. 지급 대상 농지입니다. 지급 농지는 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에 있는데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종전에 살 직불금 1998년에서 2000년, 박직불 2012년에서 2014년, 조금 분리지역 2003년에서 2005년의 대상 농지고요.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살고정, 박고정, 조건분리 직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입니다. 단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은 초지는 경감보존 직불금으로 지급됩니다. 자, 지급 대상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0.1헥타르 이상 또는 농업법인은 5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존 수령자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입니다. 그리고 신규 대상자가 중요한데요. 후계 농업인이나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업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나 또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헥타르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이거 신경 써주시고요.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 평방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등입니다. 그리고 농업 외에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면적이 있겠죠. 아래와 같이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면적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조경수, 농록, 농막, 임야, 간이 저온 저장고, 퇴비장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농가 구성원이란 게 뭐냐면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고요. 주민등록표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대상 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 직불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걸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지급 대상 농지, 지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기본 직불금 받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경작 면적이 0.1에서 0.5헥타르일 경우에는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거 7가지 충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소농 직불금 120만원 받으시고요. 또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경작 면적이 0.5헥타르를 초과하거나 면적 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까 7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면적 직불금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경작 면적이 0.5헥타를 초과하고 또 면적 직불금이 120만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면적 직불금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뭐 직불금 받으시는 분은 소농 직불금 받느냐, 안 그러면 면적 직불금 받느냐,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공익 직불금을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을 했다. 그런데 부정수급이 어떤 거냐면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농지 등의 분할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위조죠. 위조. 임대차 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 거짓 신청. 사실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는 경우. 또 농지를 분할, 본인 소유의 농지를 매매, 임대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쪼개서 타인이 등록 또는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또 무단 점유,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 국공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해갖고 또는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는 경우 있고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은 신청 단계에서 농업경영체 정보나 직불금 신청 정보 등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서류조사합니다. 농자재 구매 내역, 임대차 서류 등을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현장 조사도 갑니다. 실경작 여부도 하고 면적 적합 등을 다 확인합니다. 해서 부정수급자 처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무섭습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괜히 사실 조금 더 직불금 받으려 부정으로 조금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우리 농민들 물론 그런 분 없으시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주거나 또는 부당 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 부과금하고 직업 제한을 하고 등록 제한 등 처분을 합니다. 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위반 시 처분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기본 직접 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 수거, 열람 등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기본 직접 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 비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또 이제 공익 직불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그런데 또 전화하면 사실 뭐 계속 통화 중 걸릴 수도 있고, 또 가면은 또 항상 이때는 정말 바쁜 기간이거든요.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또 뭐 가서 한참 기다려야 될 경우도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은 26페이지, 7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농지 전형을 거쳤지만 계속해서 농지를 농업에 이용했다면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농지 전형을 거치면 해당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므로 전형 후에도 계속해서 농업에 이용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공익 직불금 신청 전 전형 허가가 취소됐다면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바빠서 의무교육 참석이 어렵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공익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의 교육 편리를 위해 운영 중인 농업교육 포털 등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머니가 고령으로 농사 짓기가 어려워 대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청한 공익 직불금을 승계할 수 있나요? 현재 어머니와 같은 마을에 살지만 주소는 다릅니다.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요. 불가능합니다. 공익 직불금은 해당 농지 등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직전 1년 이상 주소가 같은 농업인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다르면 안 되겠죠? 다음입니다. 신청자가 사망했다면 승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망 승계를 위한 구비 서류를 갖추고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에 연금소득과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연금소득은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는 후계 농업인 및 전업 농업인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나요? 신규로 신청한 후계 농업 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은 도시에 거주해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후계 농업 경영인 또는 전업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입니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위반한 농지만 제재받나요?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무섭습니다.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도 해당 농지에서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정말 피해가 큽니다. 절대 부정수급 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거는 물어갖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이제 거의 다 했는 것 같은데요. 요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8, 9페이지 보면은 이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이 있는데,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이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물과 땅의 건강은 회복할 수 있고, 또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어요. 농업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요. 또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농촌 공동체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고요. 또 먹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러면 또 먹거리를 제공하신 농민들도 자부심이 강하고, 우리 또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소비자들도 또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활동을 준수해서 경영체 역량을 또 사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이 이제 준수사항 위반 시 기본령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이제 감액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 준수사항에서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하고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하고 영농 일지 작성 및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할 시에는 직불금 총액의 5%를 또 감액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소중한 내 돈이잖아, 그죠? 내 돈이니까 이제 공익적으로 지불되는 공익직불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귀중한 돈이잖아, 그죠? 귀중한 자금이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농민들에게 이제 사실 단비 같은 돈이니까 이게 감액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제 4월 4일부터 이제 5월 31일까지 신청할 거니까 이제 읍면별로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읍면동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이장님들이 또 잘 도와주실 거니까 이장님들 이렇게 좀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익직불제 이제 문의처가 있는데 상담 콜센터가 있거든요. 1644에 8778로 전화하셔갖고 내선 2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궁금하신 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또 안 그러면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 안내서 있잖아요. 요 책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배부한 안내서는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요. 농업, 농촌 내 공익기능 정지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2022년 9월 30일까지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좀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있잖아요. 그 이름 서실 안에 있고요. 또 이름하고 주소도 있거든요. 여기 딱 서실하고 나누면 혹시 잊어버리시도 또 다른 분이 찾아줄 수도 있으니까 이 책 한 권이면 사실 올 한해 농사 끝납니다. 여러분들 사실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 또 대풍을 기원합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 파이팅입니다.